자, 배웠던 것부터 정리하면 일단 행렬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성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각 성분들을 몇 행, 몇 열로 그냥 써놓은 그 구조 자체를 행렬이라고 부르고 행이 m개 왜 빠게 혼자 열이 n개 아니 어진이 혼자 웃고 있어. 행이 m개 열이 n개면 그 꼴을 뭐라 불러? m by n 행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꼴이 같으면 서로 같은 꼴인 행렬이라고 부르고 서로 같은 꼴인 행렬이어야 뭐가 가능해? 덧셈 뺄셈이 가능해요. 덧셈 뺄셈은 같은 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과 n이 같으면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 무슨 행렬?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이때 개수가 2개야. 그러면 2차 정사각 행렬 2x2 3차 정사각 행렬 이런 식으로 부르죠. n차 정사각 행렬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요.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은 조건이 몇 가지? 2가지 있었어요. 일단 뭐가 같아야 돼? 꼴이 같아야 돼. 다음 두 번째? 그치, 각 성분이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같은 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배운 게 이제 실수배, 덧셈, 뺄셈이에요. 그럼 실수배는 각 성분에 전부 다 곱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하고 막 그런 거 배웠었죠. 다음 덧셈, 뺄셈은 같은 꼴일 때만 하고 각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어떤 행렬을 더해줘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행렬을 배웠죠. 영행렬 정의 뭐예요?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이에요. 꼴에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렬을 더해야 영행렬이 나오죠? 마이너스 a죠. 역행렬이요. 마이너스 a예요. 각 성분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되잖아. 마이너스 a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플러스 b가 뭐 1, 0, 2, 3이라고 했어. 그럼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 0, 2, 3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야? 이 영행렬의 존재 덕분인 거죠. 알겠습니까? 양변의 역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b를 더해줌으로써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행렬의 곱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미 행렬의 곱셈은 한번 배웠어요. 언제? 제가 연립방정식 얘기하면서 행렬의 곱셈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행렬의 곱셈이 언제 가능한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덧셈 뺄셈은 언제 가능하다? 서로 같은 꼴일 때 덧셈 뺄셈 가능해요. 근데 곱셈은 조건이 살짝 달라요. 예를 들면 자, 몇 바이 몇 행렬입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2x3, 2x3 행렬이에요. 그러면 곱하는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각각을 전부 더하기로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애초에 A1, 1, A1, 2, A1, 3 이렇게 있고 X, Y, Z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것을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 이 구조를 사용한 거잖아요. 이 곱셈이라는 건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얘랑 얘랑 곱했어. 이렇게 곱했어. 그리고 얘랑 얘랑 곱했어. 근데 얘가 곱할 게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즉 행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기 성립해? 안 한다는 거지. 이해하니? 즉 이 개수와 이 개수가 같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몇 바이 몇이죠? 2바이 3입니다. 그럼 얘는 몇 바이? 3바이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Z 뭐 예를 들면 0, 1 마이 3, 1 마일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는 몇 바이 몇이야? 3바이 2죠. 그러면 곱셈의 성립 조건이 뭐다? 요게 같은 것이 곱셈의 성립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 곱해 볼게.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게 몇 컴마 몇? 1,1 성분이야. 왜? 얘는 제1행의 성분을 사용했고 얘는 제1열의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1,1 성분입니다. 그럼 다음 여기도 있겠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친구랑 누굴 곱해? 2열에 있는 성분을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야. 1 곱하기 3, 3. 2 곱하기 1, 2.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요. 다음 여기는 2,1이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2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1열을 곱하는 거예요. 4 곱하기 0, 0. 5 곱하기 1, 5. 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다음 2,2는 4 곱하기 3, 12. 5 곱하기 1, 5. 6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런 행렬이 행렬의 곱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몇 콤마 몇이에요? 몇 바이 몇이죠? 미안해요. 몇 바이 몇 행렬이에요? 2바이 2죠. 왜 2바이 2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게 행렬의 결과꼴이에요. 2바이 2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또 1바이 4와 4바이 3을 곱했어요. 그럼 결과로 행렬이 뭐가 나와요? 1바이 3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게 곱셈의 조건이고 요게 곱셈의 결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셈은 예를 들어 P by Q 행렬 A가 있고 R by S 행렬 B가 있어요. 이때 곱셈의 조건이 뭐예요? Q와 R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AB라는 행렬은 무슨 꼴이죠? P by S 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잘 봐. 그럼 이제 이 곱셈이라는 것의 연산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첫 번째 뭐 있어? 교환 법칙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자,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있어요.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틀렸습니다. 봐봐. 잘 봐야 돼. 잘 이해해야 돼. 나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자, 얘가 행렬 A고 얘가 행렬 B라고 쳐볼게. 그러면 행렬 B 곱하기 A라는 행렬도 한번 찾아보자. 한 번에 이해 잘해야 돼. 대답 잘해야 알겠죠? 바로바로 대답해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해줘야 돼. 자, 1,1 성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4 몇이야? 3. 다음 1,2 성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6 몇이야? 4. 곱하면 몇이야? 5. 곱하면 몇이야? 7. 요런 행렬이 바로 무슨 행렬? AB라는 행렬인 거야. AB라는 행렬. 다음 요 친구는 어때? 곱하면 벌써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둘은 일반적으로 어때? 같지 않아요. 따라왔나요?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저는 무슨 행렬로 곱셈을 진행했어요? 정사각 행렬로 곱셈을 진행했습니다. 맞죠? 자, 직사각 행렬을 가져와 볼게. A는 3바이 2고 B는 2바이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행렬 AB는 몇 바이 몇 행렬입니까? 3바이 3 행렬입니다. 됐죠? 아, 이거부터 할까? 얘가 2바이 4라고 해보자. 그럼 AB는 몇 바이 몇이에요? 3바이 4입니다. 그럼 BA는 어때요?
얘랑 얘가 같나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정의되지 않는 행렬이에요. 그냥 이런 행렬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성립하지 않는다고. 애초에 정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마냐를 따지려면 뭐부터 살펴야 돼?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행렬 A가 m by n이면 행렬 B는 일단 뭐여야 돼? n by m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B라는 행렬은 몇 by 몇이죠? n by m이에요. BA라는 행렬은요? n by n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서로 같은 행렬 조건 첫 번째 서로 같은 꼴, 두 번째 성분까지 같다지. 그럼 얘네들이 꼴이 같으려면 m과 n이 어때야 돼? 그렇지. 애초에 행렬 두 개가 뭐여야 돼? 무슨 행렬? 정사각 행렬. 같은 차수의 정사각 행렬이어야 교환 법칙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어요? 성질에 이렇게 썼죠. 이거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얘들아, AB와 BA가 같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행렬 AB도 정의가 되고 행렬 BA도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맞니? 아무런 행렬이나 가져와 봐. 이게 돼?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성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기다가 AB와 BA가 다르다라고 쓰면 그건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네. 자, 저렇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써야지. N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 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뭐라 쓸 수 있어? A, B와 BA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써도 무방한 거예요. 오케이? 둘 다 N차 정사각 행렬이면 이 두 형태가 만족을 하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봐. 잘 들어. 행렬 방정식에서 이거 행렬 방정식이지. 어떤 행렬은 어떤 행렬과 같다라는 것이 행렬 방정식이야. 행렬 방정식은 항상 모든 행렬의 꼴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잘 들어. 선생님. 근데 이건 어때요? 몇 바이 몇이야? 3바이 2. 이게 바로 안 나와. 대답해. 자, 이런 행렬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선생님, 행렬 꼴이 다른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곱셈은 그 결과를 봐야죠. 이거 곱하면 이거 몇 바이 몇이죠? 2바이 3이에요. 그럼 이 곱의 결과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결국은 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곱셈이 진행되고 나면. 이해됐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 방정식에서 나오는 모든 행렬은 꼴이 같다는 건 그런 표현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새끼가 얘랑 꼴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엔 각 항들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의 행렬 항
항이 있으면 이 항들은 전부 다 같은 꼴을 유지해야 덧셈 뺄셈이 가능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쓰세요. 다 너네가 나중에 질문할 것들이야. 개념에서 다 하잖아 씨발. 또 질문 들어오지.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미리미리 각인시키라고. 행렬은 일반적으로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결합법칙은 어때요? 결합법칙.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행렬 A, B, C가 곱해져 있어. 물론 곱셈이 정의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니? 곱셈이 정의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곱셈을 먼저 하든지 뒤에 곱셈을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읍시다. 따로 증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꼴에는 문제가 없겠죠? 생각해보자. 얘랑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을 거 아니니? 이해가 가니?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몇 바이 몇 행렬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럼 6바이 4랑 얘랑 곱하면 6바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얘부터 지우나 뭔가 상관이 없죠. 꼴은 똑같이 몇 바이면 6바이 2 행렬이 나오고 그 행렬의 각 성분도 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믿읍시다. 다음은 분배 법칙이에요. 어떤 행렬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한 겁니다. 뭐와 같을까? 이렇게 곱셈 그대로 이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야. AB 플러스 AC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믿읍시다. 왜요? 각 성분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얘를 이대로 연산하는 건 무슨 뜻이야? 너네 성분을 각각 더해서 얘의 성분이랑 곱하기를 진행하라는 거고, 이거는 각 성분을 따로따로 그 연산을 진행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예시 하나 들어서 된다는 거 귀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되는구나. 그럼 믿어야 돼. 이제 믿어.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보자 이제. 그럼 여러분, 행렬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대수학적인 얘기들, 다항식과 별개로 인지하셔야 돼요. 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빠르게 찾기 위한 도구로서 발견이 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친구랑은 전혀 딴판이 새끼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있잖아. 행렬을 잘 연산하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내가 아는 것처럼 푸는 것이 좋은 거잖아. 다항식에서 연산했던 것처럼 이 새끼도 연산하고 싶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3 곱하기 x 플러스 y는 뭐와 같아? 3x 플러스 3y와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행렬에 대한 식도 똑같이 ab 플러스 ac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이해갔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내가 원래 진행하던 연산에서 못하는 게 뭐냐는 거야. 할 수 없는 게 뭐냐는 거야. 딱 하나라는 거야. 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뭐야? 내가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교환 법칙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야. 맞잖아.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연산을 해버렸지 내가 교환 법칙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적이 없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과제가 있는 거냐? 그걸 다 의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하던 연산처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교환 법칙을 사용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자. 곱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했을 때 그게 언제일까? 그러면 맨 첫 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다시 다항식으로 가는 거지.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도 다항식의 뭘? 곱셈을 잘 봐야겠네. 거기서 배운 게 뭐야? 전개잖아. 그치? 전개. 그 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 배운 게 뭐 있어? 곱셈 공식이 있지. 그거부터 살피자는 거야. 첫 번째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a 플러스 b의 제곱. 이젠 뭘로 하는 거야? 행렬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니? 난 얘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내가 원래 하던 그 연산을 그대로 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뭐만 여기서 내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면 이 친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때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자, 한번 이 친구 전개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뭐 돼요? a죠. 그쵸? 그걸 우리는 이제 a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괜찮죠? 하나의 행렬이 여러 번 곱해지면 거듭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이렇게 곱하면 뭐 돼요? ab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요? b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2ab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이런 과정이 곱셈 법칙에서 존나게 많이 나오겠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오케이? 아, 그만큼 곱셈의 교환 법칙이 우리한테 소중했던 아이라는 거야. 소중했어, 우리한테. 근데 행렬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족같죠? 열받죠? 그러면 뭘 알면 돼? 얘가 언제 성립할까? 를 알면 존나 쉬운 거 아니야? 배워본 적 있다? 손 들어봐. 있어? 승수 있어? 아니. 없구나. 집중해. 풀 집중해. 알겠어? 나 어려운 얘기 할 거야. 근데 어려운 얘기인데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좀 잘 보여. 갔나? 얘들아. 자, 여러분. 너네 덧셈 뺄셈 배우고 나서 뭐 했어? 성질 배웠지, 그지? 그 다음 뭐 배웠냐고. 영행렬을 배웠지. 왜 배웠어, 영행렬? 정답을 알려줘. 항등원 개념으로 배운 거 아니야? 맞아? 넘기려고. 맞아. 항등원.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뭔데? 마이너스 A. 맞아? 따라와? 대답 잘해봐, 얘들아. 너 어려운 거 할 거라고. 대답 잘해봐. 그냥 자동으로 좀 약간 과장해서 해봐. 모르겠으면 바로 모르겠어요. 아니면 표정으로 What? 해달라고. 알겠어? 목소리 존나 작네. 자, 간다. 자, 그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뭘까? 항등 행렬은 뭘까를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야? A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나 자신이 될까를 때려보자는 거야. 따라왔지? 자, 그럼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단위가 뭐야? 엘리멘트야. 그래서 2를 써요. 2. 이거 하면 단위 행렬이야. 영행렬은 5를 쓰듯이 단위 행렬은 2를 쓰는 거야. 근데 얘들아, 원래 수학에서는 이 친구가 얘도 있고요. 그렇죠? 딱 봐도 뭔가 느낌 오지? 그냥 곱하면 뭔가 자기 자신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다음 뭘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뭐라 부르냐면 주대각선이라고 불러. 메인,
주대각선. 주대각 성분은 몇?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을 우린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한번 볼까? 자, 3바이 3이죠. 나 자신이 나오고 싶지? 그럼 몇 바이야? 3바이에 그대로 와야 되잖아. 3이 되지. 또 이런 친구 한번 생각해 볼래? 3바이 몇이야? 2지. 그러면 얘랑 곱셈이 성립해야 되니까 2바이야, 맞지? 그리고 나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3바이 2가 나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도 2가 돼. 그래서 이 새끼랑 이 새끼가 반드시 얘랑 똑같아야 돼. 즉 단위 행렬은 항상 정사각 행렬이야. 오케이? 어떤? 이 새끼의 열의 개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단위 행렬이야. 이게 여러분 대학 과정의 단위 행렬이야. 근데 우리 교육과정 공통수학 1에서는 단위 행렬 하면 뭐냐면 2차 단위 행렬만 단위 행렬이야. 그렇게 그냥 배우기로 했어. 알겠니? 그래서 단위 행렬 하면 뭐야? 이는 뭐야? 1001이야. 얘만 단위 행렬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행렬에 곱셈 하면 거의 무슨 행렬을 하냐면 2차 정사각 행렬을 많이 사용하게 돼. 2차 정사각 행렬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알겠지? 잘 들어야 돼. 그럼 하나 해볼게. 1, 2, A, B, C, D 있어. 여기다가 1, 0, 0, 1 곱해볼게. 뭐가 되는지 보자. 자, 1,1 뭐 돼? A가 되지.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죠? 아, 이 친구가 곱셈에 대한 뭐다? 항등원 개념이다. 항등 행렬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그렇지. 그럼 A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E가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A 인버스라고 부르고 역행렬이 되는 거야, 얘가. 역행렬. 어려운 얘기 한다 했어. 잘 들어. 자, 이 역행렬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같아? 얘가 빠짐으로써 우리가 천장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못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걸 제대로 인지하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자, 간다. 일단 단위 행렬에 대한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갑니다. 성질이에요. 자, A 곱하기 E는 뭐가 되죠? A가 되죠? E 곱하기 A도 A가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야? 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 A에 뭘 대입해 볼 수 있냐? E를 대입해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쌤 지금부터 약간 사투리 느낌으로 이 E는 E라고 말할 거야. 숫자는 2라고 말할 거야. 2야. 자, 여기다 2를 넣어봐. 2. 그럼 뭐가 돼? 2에 제곱이 되나? 1을 2번 곱한 거야. 됐어? 걔는 뭐와 같아? 2가 되는 거야. 그치? 단위 행렬은 당연히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야. 이해한 사람? 오케이.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어때? 너는 2 제곱에 뭘 곱한 거야? 1을 곱한 거지. 그럼 얘는 뭐와 같아? 2제곱과 같지. 근데 2제곱이 뭐야? 2야. 아, 따라서 2는 뭐와 같아? 2제곱과 같고 2세제곱과 같고 쭉쭉쭉쭉 2의 n제곱.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왔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의미도 갖느냐? 단위 행렬은 다른 모든 행렬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쵸?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재미난 심화 시간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너희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공간이 되는 거야, 이제. 잘 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구하는지는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한번 봅시다. A가 A, B, C, D입니다. 우리는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만 다룰 거예요. 그럼 A 인버스는 역행렬은 뭐가 되냐면 AD-BC분의 1 곱하기예요. 일단 AD-BC분의 1 곱하기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고요. 얘네 둘은 마이너스가 곱해져요. 자,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몰라도 돼요. 이거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역행렬에 존재 조건이 있는 거 보이세요? 눈치챈 사람 있니? AD-BC가 0이면 안 되죠. 그죠? 왜요? 분모에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AD-BC를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를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행렬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행렬이라는 이름이 붙은 행렬식이야. 자,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DET 괄호 안에 A. DET 뭘까? 디터미넌트야. 디터미넌트 무슨 뜻이야? 결정이란 뜻이야. 즉 역행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지. Determinant of A라고 불러요. 이게 행렬식입니다. 따라왔나요? 따라왔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A가 영행렬이거나 같은 꼴이에요. 지금부터는 쌤이 언급하지 않으면 2차 정사각행렬입니다. 또는 B가 영행렬이에요. 그러면 둘을 곱한 행렬은 영행렬이 됩니까? 생각해봐. 어떤 행렬에 영행렬을 곱해서 그럼 모든 성분이 뭐가 돼? 0이 되겠지, 씨발. 그렇지 않니?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떠냐고.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래. 그러면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일까? 맞을까 아닐까? 맞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다들 배우셨죠? 그렇죠? 발레 하나 들어볼까? 반례가 되는 게 뭐 있을까? 대표적인 발레가 이거야. 이겁니다. 이거 곱하면 영행렬 돼요. 오케이? 곱했는데 영행렬이지만 둘 다 영행렬이 아닌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게 언제 성립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해서 영행렬인데 적어도 하나가 영행렬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알겠니?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해요. 잘 봐. 여러분 잘 봐요. 둘이 곱해서 영행렬이래. 근데 만약 이때 얘가 0이 아닌 거야.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A가 뭐가 존재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해 안 돼? 말해라. 이해 안 되면. 나 이해 된다고 생각하고 간다. 꼭 손 들거나 표현해줘. 알겠지?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그럼 뭐가 되냐면 양변에 A의 역행렬을 곱해줄 수가 있지. 아니 맞잖아. 두 행렬이 같으면 어떤 행렬을 곱해도 같은 거야 당연히. 이해돼? 그러면 앞에다 곱하는 거야. 뒤에 곱하는 거랑 앞에 곱하는 건 다른 행위죠. 그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A 인버스 B가 뭐가 돼? 아 미안해. A 인버스 A B가 A5가 되지. 앞에 A 인버스를 곱한 거 미안해. A 인버스.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되더라? 2가 되지. 2. 그럼 EB는 뭔데? B인 거야. A 인버스 5는 뭔데? 이렇다는 거야. 이해돼?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뭐가 돼? B가 영행렬이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오지? 자 그럼 다시 봐봐. 얘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둘이 곱했을 때 영행렬인데 너도 0이 아니고 너도 0이 아닌 거야 이번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B가 영행렬이다 인정이야? 맞지? 또는 뭐야? A가 역행렬이다 인정이야? 맞아? 아니야. AND지. 이거 AND죠. 얘들아, 얘 자체가 이걸 의미하고 얘 자체가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얘가 성립하면서 얘도 성립한다며. 그럼 얘면서 얘여야지. 이해 가니? 근데 얘들아, 영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야 아니야? 0이야. 모순이야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어떻게 둘 다 영행렬이면서 둘 다 행렬식이 0이 아니어서 역행렬이 존재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못 나온다는 거야. 따라오니? 그 말은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는 것은 케이스가 두 가지야. 첫 번째, 하나의 역행렬은 존재하면서 하나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겠지. 응? 다음 두 번째는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 얘는 무슨 뜻이야? B가 영행렬인 거야. 그죠? 따라왔어? 얘는 잘 들어. 절대 영행렬이 없는 거야. 납득되지?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이제 우린 명확한 구분이 가능해진 거야 이제. 아 그렇구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아, 그 말은 일반적인 상황에 우리는 얘이면 얘가 아니라고 하잖아. 맞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렬이 어떤 거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납득? 근데 얘들아 씨발 생각을 해봐. 행렬식이라는 게 AD-BC지. 그 하고 많은 행렬 중에 AD-BC가 0인 게 많겠어? 0이 아닌 게 많겠어? 그니까 우리는 존나 특이한 행렬만 다루게 되는 거야. 행렬식이 0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을 많이 다루게 된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그니까 씨발 이럴 거면 행렬을 왜 배워? 이러고 있는 거야. 대학교에서. 그 존나게 많은 행렬 중에 2×2만 다뤄.
실제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근데 그 중에서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새끼만 다루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전형적인 애들만 다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다면 그냥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만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야. 신기하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면 A 곱하기 0 또는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다. 이거 발레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에서 찾으면 돼?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럼 AD-BC가 0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럼 뭘 생각하면 돼? 일단 얘네 중에 하나가 몇이고 0이고 얘네 중에 하나가 0인 케이스부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행렬이 나한테 나왔어? 그러면 이걸 볼라나? 이걸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새끼 이렇게 영영 나왔어? 그럼 여기 역행렬 없는 새끼네?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한번 복습하게 바로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따라왔습니까? 됐죠?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다음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하려면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 뭐냐면 자, 쫄지마.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야. 쫄지마. 안 어려워. 쫄지마. 어려운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2x2야. 어떤 행렬의 실수배로 표현이래. 예를 들면 1, 2, 3, 4랑 2, 4, 6, 8이라는 행렬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얘가 되지, 맞죠? 그럼 이 두 행렬은 1차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실수배가 되었을 뿐 뿌리가 같은 행렬이라는 거지. 따라오니?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독립은 뭐야? 1차 독립은? 이게 안 되면 1차 독립인 거야. 뿌리가 다른 행렬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갈게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이걸 볼 거예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언제 성립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참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생각해봐. 뭐가 이상한 거냐면 여러분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이 정의됩니다. 딱 나와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전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왜? 나로선 땡큐야. 왜? 내가 가르치면 난 이득이거든. 근데 너무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가르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다른 학원에서도 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해. 이것도 안 가르치면 진짜 개사짜야. 이건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갑니다. 잘 봐. 예를 들어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자. PQR은 뭐겠어? 실수야, 실수. 근데 이때 AB는 1차 독립이어야 돼, 일단. 오케이? 같은 행렬이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은 행렬이면 안 돼, 알겠지? 애초에 같은 행렬이면 어때, 얘들아? 봐봐. A 곱하기 B랑 BA가 어떻게 돼?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A 곱하기 KB 곱하기 B 아니야? 맞지? 얘는 뭐가 돼? B 곱하기 KB. 이건 둘 다 뭘로 같아? KB 제곱으로 같아. 얘는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다. 알겠지? 독립일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종속일 땐 당연하다. 참, 얘가 만약 성립하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라. 얘가 성립하면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B를 QA 플러스 PA 플러스 QE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런 얘기야. 이거 이해하니? 쉽게 생각해봐. 이거 QB 놔두고 쟤 넘겨.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 다음 이걸 Q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얘를 P로 쓰고 얘를 Q로 썼을 뿐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 한국말은 이게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야. 맞는 말이야. 얘가 되면 얘가 된다. 예를 들어볼게. 아니다. 일반화해서 표현해줄게. 그럼 A, B는 뭐가 돼? 얘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얘는 실수. 이거 개수만 복잡해지는 거야. 얘로 표현할게. 그러면 A 곱하기 뭐가 돼? PA 플러스 QE가 되죠. 그럼 뭐가 돼? PA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PA 제곱 플러스 QA. 보이지? 벌써부터 되는 게 보이지 않아? BA는 뭐가 돼? PA 플러스 QE 곱하기 A가 되잖아. 됐어?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PA 제곱 플러스 QA다 이거야. 뭘 이용한 거야? 같은 행렬끼리는 당연히 교환법칙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단위 행렬도 교환법칙 통하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교환법칙이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인정이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건 씨발 어렵지 않아. 근데 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야.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우리 지금 뭐 했어 얘들아? 우리가 한 건 이거야. 얘면 얘라는 걸 설명한 거야. 맞지? 지금 쌤이 알려주고 싶은 건 얘면 얘라는 거야. 이거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얘네들이 정확히 같은 말이야 얘들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 아까 설명했던 건 얘가 되면 교환법칙 성립하겠다. 오케이, 맞지? 맞잖아. 그냥 가능하잖아. 근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이면 얘라는 거예요. 무조건. 얘이면 얘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자, 행렬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디 있누? 자, 94번입니다. 집중. 자, 두 행렬은 곱할 때 웬만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교육과정에선 뭘 하라고 해? A 곱하기 B와 BA를 단순 계산해서 같은지 확인하라고 해. 근데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을 얻어가고자 하는 거지. 오케이? 자, 물론 이 문제에선 그걸 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두 친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자. 자, 이 친구의 적절한 실수배를 하고 이 친구의 적절한 실수배를 해서 둘이 더해서 뭐가 되고 싶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고 싶은 거야. 이게 감이 잘 안 올 거야, 처음에는. 자, 딱 알려줄게. 여러분, 단위 행렬의 특징이 뭐야? 얘 1001 맞지? 이 새끼랑 이 새끼가 0이잖아, 그지? 실수배를 해도 0이야. 그리고 실수배를 해도 너와 너가 어때? 같아. 맞니? 여기 보여? 1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지. 그럼 얘네 둘이 적절히 연산해서
단위 행렬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면 두 행렬에 뭐 해야 돼? 더하면 저 성분이 0, 0이 되지 지금. 맞니? A 플러스 B를 하면 1,2도 0이고 2,1도 0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도 더해봐. 몇이 돼? 7. 여기는 7. 즉 7, 2. 즉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확인해봐. 원래 교환 법칙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뭐 한다? 이거 지랄하고 있다는 거야. 곱해볼게. 곱하면 13. 13이지? 반대 해봐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봐야지. 좆도 모르는 새끼면 해야지. 이걸 왜 안 해? 단위 행렬 나오니까 뭔가 느낌 좋은데? 안 해도 돼? 해야지. 우리 지금 병신 모드잖아. 이해하지? BA 반대로 곱해. 13 같다. 원래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존나 오래 걸리잖아. 근데 우린 뭐해? 딱 보고 얘네가 0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 그냥 더하면 되네? 더해봤어. 그랬더니 7 쌉 가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얼마나 편하냐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집중해 주세요. 자, 102번이야. 자, 이걸 잘 봐. 이제 우린 이런 걸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아까는 어떻게 했었던 거야? 아까는 얘니까 얘구나라고 했던 거야. 맞지? 근데 이 문제를 봐봐. 지금 얘입니다 하고 있지. 그러면 나는 쟤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같은 말이라는 거지 이게. 이 반대가 중요한 거야. 원래 얘가 성립합니다 하면 우리 뭐 해야 되냐고? 곱해봐야지.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잘 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지. 여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새끼 아니야? 두 개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치? 맞니? 맞지? 맞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3이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존나 좋지? 꼭 알아가야 돼. 꼭 알아가. 알겠지? 존나 좋은 방법이야. 다음. 여기 1이고 여기 3이네. 뭐 해야 돼? 3a 마이너스 b 해야겠다. 이런 거야. 그럼 여기 3 마이너스 3하면 0이죠? 그럼 얘 3 곱해도 0이지? y는 0이네. 근데 여기 3 곱하면 6이지? 1 빼면 몇이야? 5네. 5가 뭐야? 3x 마이너스 1이구나. x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와우. 여러분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요. 어디서? 2차 정사각 행렬에서 논리적 오류가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 얘기 왜 했는지 알겠어요? 1차 종속이면 당연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독립인 상황에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또 해볼게. 3, 1. 내가 볼 것은 3이고 1이야. 내가 볼 것은 A-3B. 그렇지. 그러면 B-3은 0, 3.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여기 3, A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나지.
자, 106번. 근데 지금 뭐래 얘들아? 뭐 두 행렬이 이런데 여기서 뭐래 지금? 네가 아는 곱셈곱식이 성립해. 무슨 말이야?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얘기야. 이런 건 여러분 한번 내가 써볼 경험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소거를 한번 해보니까 AB 하나 없어지고 아 AB는 BA구나. 이런 걸 한 번쯤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럼 뭐야? 좆됐어 그지? 보여? 뭐가 0인지 모르겠어. 맞잖아? 그럴 땐 어딜 봐야 돼? 여길 보는 거야. 얘네를 뭘로 만들어야 돼? 같은 수로 만들어야지. 그치? 같은 수. 마이너스 3a 플러스 b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반대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3a 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 더해주니까 마삼 마삼이 되겠지. 그러면 단위 행렬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삼 마삼이 되고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6 플러스 2y 여기는 뭐 x야? 뭐 x라고? 얘들 몇이야? 0이어야지. x 몇? y는 3. 좋네 좋죠? 107번 해봐 너네가. 처음으로 어디 봐? 1,2랑 2,1 보는 거야. 이 문제에서 어때? 어때? 안 나와. 그럼 어디로 간다고? 1,1이랑 2,2가 어떻게 되도록? 같아지도록 연산을 하라는 거야. 보이니? 몇으로 만들었니? 몇으로 만들었어? 아니 얘들아 얘가 0 아니야. 맞아? 따라와봐. 얘가 0 아니야. 그럼 이 새끼 마이너스 1 고정시키면 되잖아. 그럼 얘로 이 새끼를 몇으로 만들어?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에서 A를 뭐 해야 돼? 빼야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같아지잖아. 이해함? 예준이 오케이? 말 안 하지 또.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A에다가 몇을 곱해서 더한다 한들 얘가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적절히 더해줘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에다 뭘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돼? 자꾸 컴퓨터 켜줬다 지랄이야. 여기다 뭘 더해야 마이너스 1이 돼? 1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곱해가지고 더해달라는 거지. 얘들아 이 친구 다룰 때 A를 뺀다 개념이 아니지. 뭔 말인지 알아? 마이너스 A를 더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인지하셔야 돼.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몇몇 돼야 돼? 00 돼야 되잖아 이제. 그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2-x 얘는 y-3 얘네가 면? x는 2y는 3 답은 1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더 많은 걸 가르치기 위해 오늘은 쉬는 시간 한 번만 하고 끝까지 할게요. 오늘 그냥 한 30분 좀 덜 남았거든요. 니네가 복대 존나 잡아먹었잖아. 아니야. 다음 108번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이제? 다른 유형이에요. 자,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의 얘를 곱하니까 2, 3이고 0,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다. 그럼 얘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어. 잘 봐. 자, 저는요 일반화를 좀 할게요. 일반화. 너 곱하기 A, B는 몇이고 너 곱하기 너는 뭐식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지. 잘 봐봐.
얘들아, 얘도 A가 앞에 곱해져 있고 얘도 A가 앞에 곱해져 있지. 그럼 이 두 친구는 분배 법칙,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에 대한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묶어서 요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두 행렬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친구 A 곱하기 1, 2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 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응?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럼 이 행렬이 뭐가 되는데? 2, 3이 되잖아. 이 행렬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1, 2가 되잖아. 이렇게 풀면 되지 않냐고. 따라오니? 존나 쉽구나. 답은 안 나오노 씨발. 여기지? 7, 2번이죠? 됐냐고 씨발. 근데 어떻게 풀어도 돼? 마지막만 생각하면 결국에 P 플러스 Q가 뭐야? 모든 성분의 합이죠? 그럼 어떻게 풀었어도 됐어? 이거 더하면 몇이야? 5. 이거 더하면 몇이야? 플러스 2 곱하기 1. 이렇게 풀어도 됐던 거지? 성분의 합에 대한 성질초 했었죠?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오늘 할 게 굉장히 많구만. 자, S of A 하면 이게 보통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자, 생각해봐. 그러면 SKA는 뭐가 되겠어? KSA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친구한테 각 성분의 K를 다 곱해가지고 더하나 미리 다 더한 다음에 K를 나중에 곱해주나 이거 뭐야? 곱셈의 분배 법칙이야. 이렇게 따로 가냐 하나로 묶냐 이 얘기야. 그러면 다음은 이거는 어때? 이거 어때? SA 플러스 SB겠지? 2차 정사각 행렬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꼴이 같아야겠지 당연히. 이거 인정? 손. 진짜? 마이너스도 인정? 손. 오케이. 그럼 이거 인정?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앞에 실수배가 씨발 뭐가 들어가든 그냥 성분의 합 바로 구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연산처럼 진행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간단한 거라.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1, 0, 0, 1 존나 간단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가 1, 2, 마 1, 3 이런 식으로 나와봐. 그러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에다 몇을 곱해서 더해야 되나가 헷갈리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걸 쉽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저는. 자, 이 유형 풀어볼게. 자, 여기 보자. 자, 1, 1, 1 마일이야. 그럼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어떻게 얘를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응?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이 식에다가 이거 안 쓸 거야 여러분. 쓰지 않는 풀이다. 그냥 들어봐. P를 양변에 곱하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다가 뭘 곱할까? Q를 곱하는 거야. 근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 둘을 이제 뭐 해? 뭐 해? 더하는 거야.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 P 플러스 Q, P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의 결과가 뭐가 나와? P 플러스 3Q, 2P 플러스 4Q가 되는 거야. 왜 대답 안 해? 이해하고 있어?
하고 있어? 제발 대답 좀 하라고. 그러면 얘랑 얘가 몇이고 몇이고 싶은 거야? 는4, 는6이고 싶은 거지. 따라오니?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 지금 보면?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지. 이거 PQ 값이 무조건 나오겠지. 따라오니? 그러니까 그 친구를 구하면 되겠지 당연히. 구하면 나오는 거야. 따라왔어?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될 거라는 거야. 전 다른 방법을 소개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의 엄청 다른 방법은 아니고 얘는 미정계수법의 관점이고 제가 할 것은 수치대입법의 관점이에요. 어차피 이 새끼만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되는 PQ 형태만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쟤를 간단하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여기 1, 1이고 1 마일이지. 절대값이 같아질 수 있게 연산을 해. 즉 난 얘네들을 뭐부터 해? 더하거나 빼. 전 더할게요. 더하면 뭐가 돼요? A에 2, 0이 돼요. 그쵸? 너가 4, 6이죠. 존나 예뻐진 거 보여요 이제? 그럼 나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밑에 거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6. 얘네 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 0으로 만들면 존나 쉽잖아. 왜 이래 자꾸? 왜 모양이야? 요거부터 봐봐. 얘로 내가 A46을 만들고 싶잖아. 그럼 여기에 뭐 곱해야 돼? 여기 몇 곱해야 돼? 6을 곱해서 밑에 거 맞춰주라고. 이렇게. 그럼 위에가 몇이 됐어? 6이 됐지. 근데 위에 몇이고 싶어? 4이고 싶잖아. 그럼 얘 몇 번 빼야 돼? 한 번 빼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 4, 6이 되지. 그럼 이 새끼가 뭐야? 얘 곱하기 6에서 얘를 뺀 거잖아. 이렇게. 끝난 거 아니야. 수치대입법의 관점 이해가? 하나를 0으로 만들어서 그냥 예쁘게 가겠다는 거야. 굳이 연립방정식 안 풀겠다. 그럼 답은 뭐가 돼? 24 마이너스 1, 3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두 개 곱하면 된다는 거지. 알겠니? 이런 식의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왜? 아니 씨발 앞에서 그런 형태로 풀었잖아. 봐봐 00 맞지?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만들면 쉽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없더라도 우리가 0을 만들어 가자는 거야. 물론 더 쉬운 건 뭐야 여러분? 이걸 더했었잖아. 그렇지? 빼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가 0인 행렬과 아래가 0인 행렬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독립적으로 인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야. 그걸 해볼게. 최종적으로 이 풀이에 도달한 거야 이제 우리. 자, 얘가 궁금하대. 그럼 위에 거 뭐 할까? 아래 걸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한테 2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A 50 바로 써도 돼? 얘는 뭐가 돼? 3 더하기 4 1 더하기 12 즉 7 13이 됐어. 이렇게. 다음 놔둬 그냥 그대로. 이번에 위에 걸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한테 2 곱해서 얘를 빼야지. 그지? 그럼 A0 5가 돼. 맞죠? 나 지금 연산 뭐 했어? 얘한테 2 곱해서 얘를 뺐어. 그러면 아씨 왜 지랄이야. 왜 그래?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6 마이너스 2 대답해.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야. 그럼 4 마사 이렇게 됐네. 자 그럼 나는 A17이 궁금하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이 17을 어떻게 10과 07을 구분해서 보는 거야. 그냥 할게. 얘만 보고 할게. 미안해. 그러면
이 친구는 뭘로 봐? 5분의 1로 보는 거야. 얘는 5분의 7로 보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행렬과 이 행렬의 덧셈이지. 따라오지? 그러면 5분의 1에 7, 13. 얘는 5분의 7에 4, 마이너스 4지. 근데 행렬에 뭐 구하래? P 플러스 Q 아니야? 성분의 합 맞지? 이렇게 나오지. 얘는 0이니까 없애뜨리고, 얘는 20이니까 5분의 1에서 4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지.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구라야 사실. 113. 자, 잘 배웠는지 체크해 볼게. 이 식 보이지? 뭘 알 수 있어? 뭐라고? 그렇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일단 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B의 모든 성분의 합이라며. 간다. 이해한 사람 손 들어. 이해 안 된다. 마이너스 2b가 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1m에. 그럼 이 새끼의 성분합이 뭐냐고. 너의 성분의 합 마이너스 해놓고 너의 성분합 더하고 마이너스로 나눈 거 아니야. 얘 성분합이 몇이야? 너 성분합 몇이야? A 6. 내가 원하는 거 X 1001 2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까 그 성질을 이해한 거야. 됐어? 넘어갈게. 이제 중요하진 않죠. (116번) 자, 많은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 x 곱하고 y 곱하고 더해서 1001. 우리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래? 응? 여기 0으로 만드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게 답이 아니야, 얘들아. 조심해. 2a-b가 단위 행렬에 뭐가 돼? 실수배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확히 2는 아닌 거야. 그치? 봐야 알 수 있어. 얘한테 2 곱해서 3 빼면 몇이야? 1이네. 그러니까 맞네. 그치? 2-1이 맞는 거야. 답은 3번. 어때?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은근슬쩍 계속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음 119번이야. 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문제가 나오네. 우리 참 부교재. 곱해서 뭐래? 3, 2.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곱해서 뭐가 됐다고? 단위 행렬. 이게 무슨 뜻이야? 역행렬 관계다. 이 얘기잖아. 이건 여러분 3분의 1b가 a의 역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곱했으니까 2가 나오지. 이해되니?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외우셨다면 그렇게 풀어도 무방한 거야. 이거는. 알겠니? 알겠어?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역행렬의 존재 조건을 배우지 않았니? 여러분 이걸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양변에 이 자리에 A 인버스를 곱해야 되지 않니? 존재해야 곱하지. 그지?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역행렬 쪽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너네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깨우친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이거야. 알겠니? 여러분들 그걸 구분할 수 없다고. 지금 가능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문제 변형해서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면 너는 그걸 구분할 수 없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자라는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연산하는 거야. 직접 연산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20번. 자, 여러분 E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맞죠? 여러분 그냥 실수 체계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바라봐도 무방해요. 알겠니? 즉 얘는 뭐랑 같아? x세제곱 마이너스 1과 같아. 이유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두 대상 중 한 명이 단위 행렬이잖아. 그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거야? 2가 이렇게 빠져 있고 얘는 제곱이 빠져 있고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 a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과 같지. 근데 2 세제곱이 뭐야? 2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 거듭 제곱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바로 켈리 해밀턴 정리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배워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켈리 해밀턴 정리. 들어본 사람 많지? 그치? 근데 보통 이걸 왜 쓰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잘 들어봐. 우리 이미 제가 가스라이팅을 맞춰놨어요. 켈리 해밀턴 정리. 자, 2차 정사각 행렬 A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다음 식이 성립한다예요. 항상. 뭐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다 들어봤다고 했는데 이겁니다. 들어본 적 있죠? 우와 그거죠? 이거 행렬식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왜 나오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친구다. 그 정도로만 생각할게요.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이렇게 더한 거죠. 이거 이름이 있어요. 주, 대각 뭘까요? 합입니다. 그렇죠. 이건 주대각 합이라고 불러요. 이름 왜 알려주는 걸까? 이 문자 보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주대각 합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대각 합. 얘는 AD-BC.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이거 마이너스 왜 있을까? 근계관 느낌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각에서의 관계 하면은 두 근의 합하면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린 거야. 그냥. 이게 의미하는 바를 보통 모른다 이거야. 응? 잘 봐봐. 잘 봐봐.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 행렬 A가 지금 1 마이너스 2 0 2야. 그럼 이 친구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얘들아?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뭐냐고 물어봤지. A 세제곱, A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왔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차수가 높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렇지. 대입. 대입.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근데 문제에서 a가 너의 근이야. 그럼 뭐 해야 돼? 근이 하나 나왔잖아.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요렇게. 그럼 풀이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얘로 얘를 뭐 해? 나누어서 나머지만 끌어내는 방법이 있고, 또는 a제곱 자리에 2a-1을 대입해도 되죠? 맞습니까? 네, 이거 행렬을 위해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좀 해놨던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친구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볼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주대각합이 몇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3a. 다음 행렬식 몇이에요? 2죠. 플러스 2는 영행렬. 여기 2를 보통 까먹거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안 돼요. 단위 행렬이 곱하기 1의 느낌인 거예요. 얘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0 아니에요. 0 행렬입니다. 조심해요. 그럼 난 a 세제곱이 궁금해. 그지? 그럼 a 제곱 자리에 뭘 넣어도 돼? 3a-2를 넣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에 차수가 몇 미만으로 떨어지지? 1차 이하로, 미안해 1차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의의야. 거듭 제곱을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 그래서 어떤 행렬에 높은 거듭 제곱이 나오면 항상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떠올라야 돼. 근데 여러분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교육과정에 있니? 없어. 물론 거의 다 배우는 내용이지만 없어요. 그럼 그 거듭 제곱은 어떻게 풀으라고 준 걸까? 거듭 제곱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인다 이거야. 알겠니?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걸 귀납적으로 하나씩 구구절절 할 게 아니라 이걸로 정복하자는 거지. 이제 뭐가 돼? 3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니? 그럼 얘 자리에 또 한 번 대입하는 거지. 3 곱하기 3a 마이너스 2e 마이너스 2a. 그럼 몇 a? 7a 마이너스 6e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우리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궁금하다며?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구나. 그럼 7로 묶어서 a 마이너스 1을 해달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왔죠? 아직 안 지울 거예요. 자, 126번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겠죠? 그럼 이걸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7e가 되고요. 너가 k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27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친구를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야 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항식을 못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행렬도 여기도. 그럼 앞에 뭐가 곱해지고 싶어요? x-2가 곱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인 것처럼 a 세제곱이 8, 2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너의 몇 제곱? 11제곱이라는 거죠. 답은 0. 요거죠. 요거. 8의 11제곱 5번. 미안합니다.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으면 합니다. 131이에요. 131. 자, 보시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처음으로 드는 생각.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맞지? 근데 얘랑 같이 읽는 순간
뭐 해야겠어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B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맞지? 맞아? 뭐랑 흡사하지? 근각에서의 관계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럼 우리 여러분 잘 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니? 바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쓰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뭐야 사실?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1이다. 넘기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베타로 똑같이 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맞지? 그래서 우린 얘를 바로 뭐라 써?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임 이렇게 쓰지 않냐고. 맞니? 그럼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니? 아, 얘를 만족하는 행렬 A, B가 있다 라고 해도 괜찮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뭐? 봐봐. 예를 들어 이게 성립한데 그러면 x-2 곱하기 x 플러스 2는 0행렬 이렇게 쓸 거지. 맞니?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2죠. 맞아? 그러니까 병신이 되는 거야. 얘들아 둘이 곱해서 0행렬이라고 둘 중 하나가 0행렬이 아니라니까? 어? 잘 들어? 인수분해 금지야. 인수분해는 보통 왜 하는 거였어? 1차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어. 맞지? 근데 행렬은 씨발 그 행위가 무의미. 그렇지?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걸 갈 수 없다고요. 맞죠? 어? 근데 그걸 갈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거야 내가. 뭘로? 디터미넌트로. 디터미넌트의 의미를 인지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근데 그럴 거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가지 말라고. 알겠어? 이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왜? 보통 우리는 1차로 갈 게 아니라 높은 차수를 정복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인수분해 지랄하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뭘 해줘야 돼? 봐봐. 자 이제 얘 보고 바로 뭐래? 아,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영행렬이야. b도 똑같이 성립하겠지. 이거 이해돼? 되는 사람 손 들어. 오케이. 그러면 아, 양변에 뭘 곱해? a-1을 곱하면 a 세제곱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는 그 오메가의 성질이 다 들어오는 거야. A가 오메가면 B는 뭔 거야? 오메가, 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다항식과의 연결 통로가 생긴다는 거야. 하지만 말했어. 구조상 그냥 별개야 사실. 근데 계산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언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아무튼 간에 그럼 얘가 영행렬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연달아 3개 더하면 무조건 영행렬이 됨. 이 얘기야. 그러면 아, A가 몇 개야? A가 거듭제곱이 총 몇 개 더해져 있어? 2011개 더해져 있네. 2011 더하면 뭐가 돼? 2011 더하면 뭐가 돼? 4가 되네. 그럼 얘는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몇 개 남아?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풀 수 있다. 다음 133번 마지막으로 해놓고 또 지랄하죠. 슈퍼 지랄맨. 자, 마이너스 나왔지? 그럼 뭐 해? 그냥 B자리에 B를 뭐라고 해? A-1라고 하고 대입해요. 이렇게.
그럼 a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무슨 행렬? 영행렬.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는 무슨 행렬? 영행렬. a제곱 뭐야? a자. 얘들아 a제곱이 a면 a 세제곱은 뭐가 돼? a제곱 곱하기 a로 보면 a제곱이 뭐였어? a였잖아. 즉 얘는 뭐가 돼? a 제곱이 돼. 그러니까 뭐야? a야. 잘 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치, 이거 단위 행렬의 성질이지. 여기서 질문. 그럼 a는 단위 행렬인가? 아니야. 행렬이 이래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비가역적이다라고 해. 가역이 뭐야? 상호 액션이 가능한 거야. 내가 절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일로 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행렬은 비가역 한쪽으로만 가는 성질이 있어. 니 실 봐서 알잖아. 그치? 계속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단위 행렬은 이게 돼.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단위 행렬인 건 아니야. 알겠어? 대표적인 새끼 한 명 있어. 누구? 영행렬이 있지. 얘는 몇 거듭 제곱해도 나야. 이런 친구들이 존재해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아, A는 단위 행렬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인지해야 돼? 얘를 아, A구나. 아, B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아, 집에 가기 싫어. 사실 존나 가고 싶어요 지금. 140. 과제를 좀 덜어주고자. 자, 이거 봐봐. 이 친구 봐봐. 뭐 하고 싶니? 대입하고 싶니? 너 혼자 해, 이 새끼야. 자, 이 친구 KLE 쓰고 이 친구 KLE 써서 차수를 낮추고 싶죠? 차수를 낮추고 싶잖아. 저거 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그럼 따로 해야 되지. 족같죠? 안 족같아? 그럼 해, 씨발. 근데 난 따로 하고 싶지가 않아.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아, 씨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풀어서 쓰면 B 아니야? 얘랑 다른 거 아니야, 그치? 얘랑 얘랑 같으려면 뭐?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되네. 확인하는 거야. 1이지. 맞지? 이거 2 곱하면 2B 하면 마 1, 0, 1, 마 2잖아. 이거 빼면 어때?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나이스. 교환법칙 성립하지. 됐어? 아, 그래서 이 친구 뭐라고 볼 수 있어? BA 제곱의 4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A제곱을 사실 A제곱 정도면 한번 해줄 만도 해요. 근데 싫어 나는. 난 무조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차수를 낮출 거야. A제곱 주대각합 3 마이너스 3 A 행렬식 2. 그럼 A제곱은 뭐랑 같아? 3A 마이너스 2E 한다. 3 곱하면 4. 요요요. 그럼 여기 3 곱하면 3. 3 곱하면 3.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이건 거야. 됐어. 그 다음 B는 이거죠.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곱한 행렬을 4제곱해. 또 뭐 써? 켈리 해밀턴 정리로 차수를 낮추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연산하면 빠르다는 거지. 알겠니?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진짜 신마지막이야. 얘들아 그럼 봐봐. A랑 B가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얘는 어때? A제곱과 B는 교환법칙이 성립할까?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AB가 BA와 같으면 A제곱 B는 BA제곱과 같을 거냐는 거야. 당연히 같지. 그게 교환법칙이잖아. 위치 바꾸면 되지. 이거 뭐야? A, B잖아.
그럼 이렇게 바꾸면 ABA고 다시 한번 바꾸면 BAA잖아. 너무 당연한 거야 얘들아 이거는. 알겠어?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몇이든 간에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쌤이 묻고 싶은 게 뭐 같아? 반대는 어떠냐는 거야. 반대 성립해? 반드시 한다는 거야. 이게 켈리 해밀턴 정리야. 어? 아니, thinking. A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1차 이하로 표현이 가능하다며. 이게 켈리 해밀턴 정리의 의 아니냐고. 맞아 아니야. 이해해? 하는 거야. 대충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해한 거야? 그러면 A의 m제곱과 B의 n제곱은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대충 쓰면 PA 플러스 QE 곱하기 RB 플러스 S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따라왔지?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PR AB 이렇게 곱하면 PS A 이렇게 곱하면 QR B 이렇게 곱하면 QS E 이렇게 되잖아. 따라왔니? 그럼 이렇게 반대로 곱하면 어때? 뭐만 바뀌어? 이 새끼만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네는 주의할 게 없잖아 지금. 맞아? 그럼 결국에 이 두 새끼의 교환 법칙은 누구랑 똑같은 얘기야? AB와 BA의 교환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다를 게 없다. 이게 켈리 해밀턴 정리로 얻을 수 있는 거야. 거듭제곱도 결국엔 무조건 1차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면 마지막 얘기야. 쌤이 아까 1차 종속, 1차 독립 얘기했지. 그럼 그 새끼가 1차만의 얘기가 아닌 거야 사실. 맞잖아.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우린 켈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1차로 내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1차 종속, 1차 독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차수에서 다 통용하는 거야 거의. 1차란 얘기는 다 통용되는 거야. 이게 다 누구 덕분이야? 켈리 씨발 새끼, 해밀턴 씨발 새끼 덕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 있잖아. 그것들이 전부 다 차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똑같이 성립해요 보통. 그런 거야. 좀 어려운 얘기 좀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런 거 보면 딱 처음에 뭐 해야 돼? 다른 거 읽지 마. 얘 딱 읽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켈리 해밀턴 정리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야지. 자, 원래 처음 행렬을 가르치면 켈리 해밀턴을 안 가르쳐요. 거듭제곱을 직접 시킵니다. 왜냐면 이걸 이때부터 좀 물을 들여놔야 나중에 대수에 가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배울 때 안 귀찮아요. 그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판단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꼼수를 가르쳐 주잖아?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꼼수가 없어요. 그때 가면. 그건 진짜 그냥 때려 넣어보는 것이 답이거든. 보통. 그래서 그 길을 잘못 들일까 봐 제가 이런 걸 처음부터 안 하는데 우린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합니다. 과제는